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LNGC 한 척을 2억 4,882만 불에 아마 대체로 시세대로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한 100원 이상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화로는 3,313억 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30일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가 12월 한 달 대략 4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5개사, 삼성,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사모, 이 조선 5개사의 최근 수주 동향,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요. 조선업 분기별 수주 상황 이거를 오늘까지 삼성중공업이 추가 수주한 거, 그 다음에 어저께 대우가 20년에 수주한 거고, 쉐빙 LNGC 한 척 취소했잖아요. 이거 다 고려해서 다시 그렸습니다. 21년에는 분기별 평균 11.16조 원을 수주를 했는데 22년에는 현재까지 분기별 평균 14.27조 원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21년에 이어서 22년에도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하반기에 수주가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 수주가 특히 3분기에 수주가 많이 약했습니다. 현대그룹은 4분기에 수주가 매우 약한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가령 현대미포조선은 9월 19일, 현대사모는 10월 11일이 마지막 수주입니다. 현대중공업도 10월 5일 이후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주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1월 12일 날 VLGC 두 척을 수주했는데 저게 한 척당 1,300억 원짜리 그거밖에 안 돼서 회사 덩치에 비하면 그냥 푼돈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은 금년 2분기, 3분기, 4분기 날이 갈수록 수주가 그냥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년, 1년 동안 대우조선의 LNGC 수주는 0척입니다. 0척. 당시 20년 4분기에 러시아에서 쉐빙 LNGC 3척을 수주를 했었는데 그게 금년에 모두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우조선이 20년 연간 LNGC 수주는 0입니다. 0. 그런데 21년에도 연간 LNGC는 대우조선이 15척에 불과했는데 21년 4분기부터 이제 현재까지 매우 왕성하게 LNGC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LNGC 수주 척수는 대우가 38척,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사모 합쳐서 42척, 삼성중공업이 36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22년 11월 말 오늘까지 총 수주 금액은 57조 원 넘었고요. 그래서 대략 삼성중공업 13조, 현대 3개사가 31조, 대우가 13조 원 이렇습니다. LNGC 수주를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10.1조 원, 현대 2개사가 12조 원, 대우가 11조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수주 금액 중에서 LNGC 수주 비중을 보면은 삼성중공업 78%, 현대 3사는 39%. 그래서 현대미포는 LNGC를 수주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3개사를 가지고 보면은 LNGC 수주 비중은 39%로 떨어지는 겁니다. 대우는 85% 이렇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의 LNGC 비중을 보면은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LNGC를 사실상 지금 싹쓸이 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준공이 이제 많이 조금 컸습니다. 준공이. 그래서 가령 카타르 1단계 발주량이 대략 한 66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국이 56척을 수주를 했으니까 그러면 남은 거 한 1척 정도는 후동중화가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짐작하는 겁니다. 준공의 총 LNGC 수주는 금년에 대략 한 50척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중 후동중화가 한 30척 정도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이 자기 발주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한국이 수주한 LNGC 총 척수는 현재까지 208척입니다. 그 표에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67척, 그래서 139억 불가량 되고요. 현대중공업, 현대사모가 88척, 그래서 183억 불 정도 되고요. 대우가 53척, 115억 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척당 평균 수주 단가 보면은 삼성중공업 2억 700만 불, 현대하고 현대사모도 2억 700만 불 이렇습니다. 대우가 2억 1,700만 불인데 이거는 대우가 평균 단가는 더 높지만 수주 척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이거 불리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만간 후판 가격 인하는 거의 뭐 확실할 것이고요. 인하는 확실한데 얼마를 인하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하된 가격이 금년 하반기에 적용될 것이고, 여기서 문제는 내년 이후에 후판 가격 추가로 더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수주 논쟁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가령 그 카타르 수주권이나, 왜냐하면 최근 삼성중공업이 그 7척 수주한 거, 이게 지금 그 엑슨모빌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상 대량 주문 고객에게 좀 할인해주는 그런 어떤 개념일 텐데, 이 경우에 다른 건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 비용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오히려 카타르나 엑슨모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LNGC 수주 금액만, LNGC만 수주한 거, 그게 20년 이후에 총 437억 불 정도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이것이 내년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업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가장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반도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LNGC 한 종류에서만 총 지금 437억 불 정도 수주를 해서 그 중에 잔금이 이제 달러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LNGC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컨테이너선도 대량 수주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뭐 다른 그 탱크선 같은 거 앞으로 계속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힘들 때 한국 경제를 짊어지고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것이 지금 LNGC를 비롯한 조선업, 즉 배라는 겁니다. 배, 선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하반기 이후에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주장을 사용하실 때 이 신나게 놀자, 에스테스에 또 추천도 해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4분기에 삼성중공업 수주 매우 활발하죠. 4분기에. 그래서 삼성중공업 분기별 수주를 보면은 금년에 2분기에는 5.79조 원으로 가장 수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4분기입니다. 3.56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4분기에 현대 3사가 2.7조 원이고 대우가 3.26조 원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지금 삼성중공업 수주가 현재까지는 가장 좋습니다. 1등입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연말까지 추가로 한 30억 불 정도 더 수주할 것 같다, 이렇게 회사가 직접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30억 불이면 평균 환율 1350원만 잡아도 대략 4조 원인데, 당시에는 LNGC하고 해양 플랜트에서 수주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에퀴노르가 연기해버렸죠. 한 4년가량 연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수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저렇게 발표하고 나서 LNGC 8척을 수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56조 원 정도 수주를 했다는 것인데, 이제 12월 남은 그 4주 동안 대략 한 1조 원 이상 저는 추가 수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하고 대우도 뭐 삼중과 비슷한 수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거는 없고요. 그냥 기대입니다. 기대. 대략 그 4분기에 그 수주가 활발하거든요. 또 1월에 할 거는 1월에 할 거를 12월에 하는 게 그 성과급도 받기 좋고 하여튼 다들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한다는 뜻이고요. 해양 플랜트 같으면은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외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FLNG나 FPSO 이거 신규로 추진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시장에서 사라지는데 그거 대체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FLNG, FPSO 딱 세워 놓으면 거기서 달러가 뽑아 올라오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걸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12월에 되면 좋고요. 안 돼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내년 이후에는 이 플랜트 전성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여전히 그 강하게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이제 한 척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 해양 플랜트 한 척당 가령 뭐 FLNG 이런 거 그러면은 그 필요한 전담 인력이 대략 한 적어도 1,000명, 많으면 한 2,000명까지 그래서 평균 한 1,500명 내외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이 문제죠.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달러를 벌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 조선업이 그동안 말썽만 피우던 그 조선업이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지금 달러를 쓸어 오겠다는 것이니까 조선업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먼저 좀 이렇게 찾아서 좀 지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뭐 지금 열심히 하고 하겠다는데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선업 인력 확충 방안 이거 지속적으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배경 사진이 바로 모잠비크 해상에서 지금 열심히 달러를 뽑아 올리고 있는 코랄술이고요. FLNG고 삼성중공업의 글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에서 러시아 리스크 문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됐는데 좀 이렇게 답을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말이죠. 지난 상반기 때 그때 유크레인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때 두어 번 그 러시아 리스크 집중적으로 분석한 영상이 아직도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 삼성중공업의 러시아 리스크는 고려할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 이후에 특별하게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더 이상 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문제가 딱 제기가 돼야지 그거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그렇지 않을 때는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시간을 이렇게 한정된 에너지 또 한정된 시간을 그 다른 곳에 쓸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후에 제가 추가로 변경된 사정은 제가 모른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당시 올렸던 그 영상 내용을 제가 다시 보지도 않고요. 그냥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삼중이 러시아에서 수주받은 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선박이고요. 하나는 블록, 기자재,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박에 관한 것은 전부 인도하고 돈 다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근조 중인 게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일본 NIK하고 러시아의 그 소브콘플로트인가 뭐 여기하고 그 공동으로 이제 관련된 것인데 이거를 당시 그 러시아 지분을 NIK가 그대로 인수를 했습니다. 원가를 그대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그 덕실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대신 돈은 이제 일본 NIK가 다 준다는 거니까 그 돈 떼일 염려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박 근조와 관련된 러시아 리스크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블록하고 기자재 만들어주는 거, 요거 이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대부분 설계 단계라는 것이고요. 이거 본질은 블록하고 기자재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저배치다 조선소에 실어다 주고요. 또 설계에 대해서 이제 그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돈 받는 건데 이것이
러시아 어떤 그 제재 품목에 걸려서 무슨 정부가 제동을 걸어서 반출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이고요. 이런 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월간 단위로 돈 받은 만큼 블록기자재 이제 보낸다는 것입니다.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고요. 뭐 딱 수급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그 선수금등으로 받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해주고 돈 못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드릴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드릴십은 그 당시에 완전 거의 뭐 호황기였으니까 드릴십도 한 척당 엄청 비싸게 그 수주를 한 거죠. 그때. 그래서 사실 그 조선업 막 슈퍼사이클 누릴 때 드릴십도 기여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 그 건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수주 받고 배를 만드는 사이에 이제 유가가 갑자기 폭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주사가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폭삭 망한 것들이 그 시추회사들이 대부분 뭐 인수합병 등등으로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지금 거의 막 역사적 저점에서 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주가가 뭐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랬죠. 근데 러시아 수주권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그 선수금으로 받은 돈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결론은 러시아 리스크 이런 거 지금은 분석할 필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돈 안 주면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대우조선이 러시아 그 쉐빙 유조선 취소한 거 이게 악재입니까? 도커가 비면 더 비싸게 다른 거 수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